네, 정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인데요. 일단 진행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유연아라고 앞에서도 소개를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행간 소개를 한 후에 오늘 총회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간 소개를 할 건데요. 저희가 속해 있는 행간의 설정 배경은 1987년 6월 항쟁의 기운으로 노동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병원에서도 노동조합이 생겨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참 간호를 실현하기 위해 89년부터 97년까지 행동한 간호사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계승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소식지 참간호를 48호까지 발행하기도 하였으면 89년까지 활동을 하였고 그 후 각자의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전부터 그 당시 활동하였던 사람들 일부가 다시 간호사 조직에 대해 고민하다가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2018년 간호계 관련 이슈가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결성되었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행동하는 단체입니다. 여기까지 행간 소개를 간단하게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기 모임 이외에도 학생 모임과 지역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모임은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임이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수도권 위주로 굴러가게 된 정기 모임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역 모임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제1회 지역 모임으로 모디 간호사라는 대구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보다 대구가 가까운 회원분들도 참석이 가능하고요. 두 모임 다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간에는 TF팀과 소모임도 운영 중인데요. 소식지 팀은 항상 공감 가는 내용의 손바닥만한 소책자를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소책자를 만드는 팀이고요. 유튜브 팀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친숙하게 담아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라고 유튜브를 치면 나옵니다. 좋아요 및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두 TF 모두 재미있게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되고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소모임에는 페미니즘 모임, 그리고 글을 쓰는 글쓰기 모임, 또 책을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책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행간의 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속해 있는 모임도 있는데 정말 즐겁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안건 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년도 활동 보고 및 재정 결산이고요. 노디 안건은 21년 활동 계획 및 재정 계획, 그리고 회칙 변경과 입원 공고가 있습니다. 딱딱한 총회 뒤에는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과 경품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참여 부탁드리고요. 뒤에 이제 활동 보고를 할 분에게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활동 보고를 맡은 쫑이라고 하고요. 2020년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20년 행동하는 간호사의 목표는 기존보다 더욱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행간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역량을 키우는 게 저희 목표였어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학습과 토론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행동하는 간호사회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체 간호사, 간호학생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행동하는 유일한 간호 관련 단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인데 간호 관련 의제에만 투쟁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공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서 투쟁하는 조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 의제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의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의 기획과 행동을 제시하는 조직이 되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 옵션에 들어가면 화면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워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동하는 간호사의 방향성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가장 첫 번째, 요거에 대한 폭넓은 활동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의 간호사들을 아우르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종합병원, 상급병원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이나 아니면은 지방에 있는 그런 병원들까지도 다 고려할 수 있도록, 또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 없는 병원까지 다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직능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속 간호사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대한간호학협회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성 있는 비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행단이 주체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칙을 만들어서 행간 활동의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을 2020년도에 했던 것이고,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 회비를 좀 인상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꾸준한 토론과 교육을 통해서 행간의 정체성을 외부에서 더 잘 정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2020년 정기 모임 내용은 보내드린 자료집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에 정기 모임이 지금 10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받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집행부 회의 내용도 자료집에 있으니까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에는 집행부가 용어가 집행부였는데 21년부터 운영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세부 모임은 2020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구 모임, 학생 모임, 그리고 회칙을 만들기 위해서 도란도란 회칙부가 있었고요. 신입 회원 대상 모임, 유튜브 제작 모임, 페미니즘 글쓰기, 코로나 관련 책 만들기 모임, 소식지 모임, 책 모임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아까 연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런 소모임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회칙부는 이제 작년에 회칙을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다음에 2020년 행동하는 간호사의 활동 내용도 자료집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집회, 기자회견, 국회 토론회 이런 토론회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입장서도 엄청 많이 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언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나 놀랄 정도로 많이 했었고, 세미나도 간호사 현실을 바꾸는 즐거운 상상이라는 내용의 널트 토크를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되려면 준비운동이 필요해. 예비 간호사를 위한 실전 훈련, 이것도 저희가 동영상까지 다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인쇄물 개표, 이것도 행간 회원분들께서 신청해서 많이 받아주셨을 텐데, 이제 한국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 모색 프로젝트와 저희 소식지, 학생 소식지, 후원회원 팜플렛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2020년에 연대 활동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진행한 활동도 있고요. 고 곽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고 서지훈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활동들이 있는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행동하는 간호사의 회원 현황인데요. 저희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회원이 총 190명, 그중에 간호사가 141명, 간호학생이 49명, 그리고 정기 후원회원 5명을 생기는 이런 성과를 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 회비가 인상이 되면서 회원분들이 조금 탈퇴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회원분들이 저희 행간에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동하는 간호사의 활동 평가를 보시면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절실한 해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 등도 하고 대부분의 간호 관련 의제에 대응해서 건강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은 코로나19 2차 팬데믹을 앞두고 변화가 없는 현실을 비판을 하고 많은 인원이 보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큰 효과를 냈습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이번 3월에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 시즌2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에 대해서도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양한 주제의 정기 모임을 기획하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상담자로 그동안 근무해 주셨던 이민아 선생님께서 2021년부터 이제 다른 활동으로 운영위원을 계속 하시는데 상담자를 그만두시는 상황이어서 저희 집행부 구성원 각자가 행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많은 사례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확인된 한 해였고요. 대한간호협회 직선제 촉구를 위해서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 발표도 해서 견제와 감시를 지속해 왔습니다. 네, 다음은 재정 결산 시간이어서요. 이거는 연아 선생님이 다시 해주실 거여가지고 화면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작년도 2월급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이 있거든요. 기타 수입은 이자 수익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총 1,570만 5,609원이고요. 각각 지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지출입니다. 인건비가 여기 보면 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의료연대 본부의 지원으로 저희 상근자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의료연대 본부와 행가는 참고로 서로 연대하는 관계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인건비가 전혀 들지 않았지만 아까 발표해 주신 쪽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상근자 공백으로 인해 상근자 마련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고 이를 21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부분의 회비는 저희 사업비로 활용이 되었고요. 사업비는 조직사업비가 있었고 가장 큰 사업이었던 게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과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과 청와대로 나온 간호사들이 있었고 그 외에 책자 배송 및 우편비, 홈페이지, 홍보물 만드는 웹 및 통신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기타 비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작년 연대 사업으로는 영남의료원, 방문직 간호사 투쟁연대, 그리고 매드프라이드, 그리고 행간회원인 황은영 간호사 3재 인정 기자회견 등이 있었습니다. 도표로 한눈에 보면 지출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지출 결산을 보니 저희 아주 부지런히 활동한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 다음으로는 활동 계획은 다시 쪽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아까보다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 녹화 중이거든요. 혹시나 오늘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녹화 중이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이제 2020년 활동 보고하고 2020년 재정 결산에 대해서 발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지 회원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해서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저 의견 있습니다. 네네네. 저도 사실 요거 초안 만들 때 저도 참여했던 사람이기는 한데, 쭉쭉 올라가면은 저희 행간의 목표였나?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이건가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예, 모두가 이게 네. 약간 모두가 납득할 때까지 못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그렇죠. 작은 의견입니다. 예. 네. 이게 모두가만 세 글자만 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수정을 그렇게 하였으면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될까요? 혹시 더 의견 있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지난 한 해 사업 평가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좀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대부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궁금하신 것이 없으신 것이죠? 한 페이지씩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중화 선생님도 좋다고 하십니다. 네, 활동 보고랑 재정 결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지? 이거는 뭐 그냥 덧붙이는 내용인데, 네, 사실 2019년, 20년, 2년, 사실 2년 넘게 임이나 간사님이 상근 활동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우리 활동들이 그동안 굉장히 상근자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번아웃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네. 근데 뭐 여전히 그 운영위원들이 역할을 나눠서 지금 그 공백을 지금 메꿔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공백을 메꾸고 있는 운영위원들조차도 또 지금 번아웃이 올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와서, 예, 21년 계획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신 사업 보고와 결산에 대해서 일단 저는, 예,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활동 계획이고요. 저희 2021년 행동하는 간호사의 목표가 이제 자료집을 보시면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코로나로 드러나는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 공론화하기. 그래서 저희 간호사 인력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이건 저희 행간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필요한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 다른 단체와 연대도 좀 더 하고,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특히 간호대 정원 확대, 지역공공간호사, 간호사 유연근무제 추진 같은 이런 정책을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좀 알리고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간 내시 다지기가 두 번째 목표인데요. 회원 참여율이 지금 정기 모임도 그렇고 많이 낮거든요. 오늘도 이제 첫 총회인데 생각보다 참여율이 좀 낮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율을 향상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다양한 세미나로 회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위를 구성을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간호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전체의 동향 파악을 통해서 보건의료 관련 일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게 목표고요. 저희 다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2021년부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미나도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 보건의료 관련 의제가 있으면은 입장서나 기자회견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021년 정기 모임 세미나 주제는 이렇게 정했는데요. 2월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죠. 2월에 보건의료 정책 훑어보기 했는데 1월, 2월 거는 정기 모임이 정리되어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 공지방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4월에는 납부제 폐지에 따른 의료인의 역할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기로 했고요. 5월에는 간호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해서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시즌2를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월에는 간호수과, 의료수과 알아보기, 7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2주기를 맞아서 얼마나 달라졌을까에 대한 내용과 직장 내 부당대우 백서라는 것을 제작을 할 계획에 있어요. 그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에 관련된 세미나를 이제 정기 모임 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코로나 시대의 학생 실습에 대해서,
이때가 이제 학생분들이 방학이어서 학생 모임에서 좀 집중적으로 맡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리고 9월에는 간호운동이 대중운동으로서 나가야 할 방향, 10월에는 교육분담 간호사 제도의 현황과 장단점, 11월에는 대한간호협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비판, 간호사들을 위해서 대간협이 정말 하는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송년회가 있습니다. 저희 2022년 활동 계획을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요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 시즌2예요. 코로나로 간호인력 부족의 문제가 전면에 드러났고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는데 아직도 간호인력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감염 병동 중증도별 인력 기준 마련 요구, 간호인력 확충을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청와대 앞에 찾아가려고 하고요. 저희가 구글 폼 링크 올려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 시즌2,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활동이 있고요. 정기 모임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부당 대우 백서 제작. 요거는 개별 간호사분들의 사례를 좀 모아가지고 특히 이제 행간에서 잘 다루지 못했던 중소병원 위주의 사례를 모아서 직장 내 부당 대우 백서를 제작을 해서 부당 대우에 대응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서 회원과 비회원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행동하는 간호사회 교육 커리큘럼 마련인데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신입 회원이나 기존 회원들을 교육하는 커리큘럼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간호사 개별 직종에 갇히지 않고 병원과 보건의료 전체 흐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간호사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저희 간호사나 간호학생 자체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주제별 5개 정도의 동영상을 제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적용할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행정 공지방이나 공지 문자로 이제 공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피로하다는 의견도 많고 공지방으로 너무 카톡이 자주 오니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걸로 좀 공지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토론방도 너무 인원이 많아서 가능하면은 어플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자유토론방을 커뮤니티로 제출도 하고 지역 모임별, 소모임별 커뮤니티도 좀 구성을 해보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2022년 연대활동 계획인데요. 먼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 연합의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대응이겠죠. 백신이나 병상이 없는 거, 간호인력이 부족한 거, 그리고 방역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활동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의료 단체 연합에서 참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미업과 내디는 공공의료 한 걸음 더라는 이 행사에 저희 보건의료 단체 연합이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의료 공백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하신 그 17세 학생 정유럽님의 사건의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의료 공백 재발 방지 대책을 찾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인데요. 이 정유럽님의 부모님이 대구 근처의 경산시에서부터 한국을 가로질러서 청와대 사역체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도보행진을 하세요. 그 와중에 국민청원을 같이 받을 거고요. 요거는 저희 자유토론방에도 올라와 있는 국민청원이니까 가능하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서울로 행진을 하신 후에 3월 18일에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부근에서 기자회견, 추모문화제 토론회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행남에서는 가능한 기자회견이라도 집중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제 기자회견, 추모문화제, 토론회에 다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 연계와 대응, 정부에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나 민간보험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의료 연계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서요.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 요거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 운동을 보건의료단체와 나눠서 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고객센터를 민간 위탁을 하는 거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핵심 서비스를 왜곡시킵니다. 저희 한국인 전체 5천만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나 의료정보들을 이제 민간업체 손에 맡기기보다는 이제 직영화를 해서 고객센터를 좀 공공적으로 바꾸자라는 노력을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침해에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건보 고객센터의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무상의료운동본부나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기후위기 비상행동, 고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민중 공동행동 이런 것들에 이제 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료연대본부인데요. 저희 행간이 의료연대본부와 연대를 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의료연대본부한테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의료연대 지원으로 상담자를 두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3월 7일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료연대와 행간의 향후 관계나 같이 연대할 사업 계획 등도 논의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 박선욱 공대위에서는 고 박선욱 간호사 3주기 충무 활동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정부지청장 면담 요청도 했었고, 그다음에 2월 23일에 아산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 전달하는 활동을 최근에 했었고요. 저희 행간에서는 황은영 선생님께서 기고글을 작성을 해서 오마이뉴스에 기고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고 서지훈 간호사 신임대책위에도 계속 연대를 할 예정인데, 여기는 아직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여서 일단 이름만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도 저희가 연대를 하고 있는데, 3월 8일에 여성의 날 기자회견을 한대요. 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다고 하고,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것과 은합회 활동 방향, 핵심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3월 8일에서 4월 11일 공동행동. 이 문학회에서 요거에 관련해서 엄청 많은 캠페인, 토론회, 설문조사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행동 중에 가장 첫 번째 내용인 연대 런데이 캠페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일주일간 런닝 앱으로 걷기, 뛰기, 자전거, 휠체어 등으로 자유롭게 3.8km를 기록하고 SNS에 인증한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계획이니까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동하는 간호사의 장기적인 활동 계획인데요. 먼저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과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 이게 저희가 작년에 시즌 1을 했고 올해 시즌 2를 할 거고, 앞으로도 이제 정기적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시즌대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가장 중요하게 요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걸 시작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일할 권리와 충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순차적으로 이제 주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간호사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행간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사실 요거는 지금까지는 많이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각 간호사들을 사례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전체 간호사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단초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준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2022년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직장 내 부당대우 백서 제작을 통해서 회원과 비원 간호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행동하는 간호사의 운영 체계를 좀 강화하는 게 저희 이번 계획 중에 하나인데, 지속 가능하고 집중적인 행간의 활동 유지를 위해서 운영 체계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2021년부터 이제 상담자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자 확보 방안을 모색해서 장기적인 사업 확장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안정적인 운영의 구성과 상담자가 지금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생기실 상담자분을 위해서 상담자 규정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재정 계획이고요. 저희 연아 선생님께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21년 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수입 예산에는 정기 회비, 즉 모든 회원이 모든 월에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입니다. 앞으로 21년을 계획하고 있는 활동 계획을 들으신 회원분들은 아마 회비를 납부하실 마음이 절로 생기셨을 텐데 행간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회비 납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수입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에서는 20년도에는 없었던 저희 통신비가 생기는데요. 통신비는 행간 대표번호가 생겨서 이 핸드폰으로 요금이 나가게 되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근자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는 2월급에서 500만 원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조직사업비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 내부 조직에 힘을 쏟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부 회원 조직사업 기금으로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입니다. 저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의료단체 연합에 가입을 하면서 분담금이 발생하여서 월 10만 원으로 곱하기 12개월 해서 12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에는 오픈 세미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미 홍보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포토샵 교육이 2회 진행되어 있고 이에 따른 지출 15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대사업비입니다. 연대사업비는 다른 단체와의 연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이며 1회에 10만 원씩 6회로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진행한 박문진 간호사 투쟁기금, 매드프라이드 등에 작년에 연대를 하였었습니다. 회의비는 새로 제정된 회칙 기준에 따라 장소대여비, 식대, 간식비 등으로 나뉘며 세부 내역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 회의비에 조금의 잔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세부 내역이고요. 그래서 저희 표로 간단하게 보시면 사업비와 회의비가 주로 지출 예산의 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회칙 변경에 대해서 다시 쪽님에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활동계획과 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다른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총회가 인준을 받는 자리여서요. 이런 활동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 노진선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홈페이지 관련해서 홈페이지랑 연동을 시켜서 좀 이제 할 수 있는 앱이고요. 저희 정기 모임이나 세미나 등의 일정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플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안드로이드나 iOS 쪽을 아이폰 쪽을 둘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행간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행동하는 간호사회라고 나오는 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이제 행간 모든 자료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PC로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잘 접속을 안 하시는 게 있어서 그 PC 버전을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다 핸드폰에서 이제 앱으로 깔아가지고 편하게 보실 수 있으시고, 근데 이제 앱의 장점은 앱 관리자가 이제 회원들한테 그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가지고 그 앱에서 이제 그 알림 같은 게 오는 거죠. 그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으면은 알림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 문자를 일일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공지방을 통해서 공지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더 주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 iOS랑 그 안드로이드
인증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조금 언제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꼭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은영 선생님이 또 뒤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말씀드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더 해주시면은 그 얘기를 마저 하고 넘어갈까 싶습니다. 참고로 그 지금도 행간 홈페이지 모바일로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파리나 그 앱에 깔려있는 인터넷 어플에서 바로 들어가시면 가볍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플 관련해서도 질문 없으시면 은영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간호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좀 해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이게 저희 장기적인 계획 안에 포함이 된 거라서 올해 안에 꼭 뭔가를 지원 사업을 준비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엔 제가 상근으로 활동을 할 때,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간호사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제가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건 해결해 드리고 뭐 전문가한테 연결해드리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현재는 그 간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동시에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전에 제가 했던 경험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좀 천천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냥 간호사 당사자이기도 하니까 간호사들의 얘기를 제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사실 행간이 뭔가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연대단체에 이제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연결을 잘 시켜주는 작업을 저희 운영위 안에서 좀 훈련을 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런 구체적인 상담 방법에 대해서 민현 선생님께서 정리를 좀 해두신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정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상담을 운영위원들이 잘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호사 지원 사업에 더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저는 저 사실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그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이랑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조직이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저희가 202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대면으로 많이 못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면 되게 친밀함도 높이고 또 좀 끈끈해져가지고 어딘가에 이제 같이 하자고 말 붙이기가 쉬운데 사실 회의 때 참여하는 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그러는 상황에서 온라인만으로 홍보를 하는 게 막 한계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 이 자료를 수정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같이 어떻게 하면 조직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논의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도 구글 폼으로 홍보를 했는데 4분 신청해 주셨군요. 어떡하죠? 저희 행간의 조직 목표는 20명입니다. 그중에 행간 회원이 3명이고 아닌 분이 태훈이 아닌 1분. 사람이 한 명.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의 전체 조직 목표는 50명인데 이제 의료원대에서 30분을 맡아주시고 저희 행간에서 20분 정도 조직을 하기로 했어가지고 물론 저희 운영위원 중에서도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행간에서는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을 지원해주신 분들이 많지가 않네요. 근데 사실 위치도 서울이라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조직에 좋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2022년 활동 계획이나 재정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해주세요. 저희 네. 후원 회원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많습니다. 후원 회원이 한 50명 정도만 딱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배.
그러니까요. 지금 5분이신데 조금 더 모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 한 명 모셨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도 책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추가로 더 의견이나 질문 없으시면 회칙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저희 회칙이 사실 작년 12월 송년회 때 한번 공개가 되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오늘 공개 드리는 회칙을 기준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고요. 앞으로는 이 이후에 회칙 개정이 있으면 이제 총회 인준을 받아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집에 회칙 전체 내용은 있고요. PPT에는 간단한 내용들만,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 저희 총칙을 보시면은 본회의 명칭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고 영문 명칭도 혹시 몰라서 적어봤고 영문 약자는 행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하는 간호사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행동한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적혀있는 행간 소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원은 간호대학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 회원과 그렇지 않은 학생 회원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기타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시고 회계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저희 오늘 회계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정기회의나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원 징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격 상실이나 2년 이하의 자격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원은 자유롭게 본회에서 탈퇴를 할 수가 있고요. 지정된 탈퇴 신청서로 탈퇴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탈퇴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탈퇴 신청서가 이미 있는 상태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홈페이지에 아마 한 번 더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총회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저희 총회는 연 1회 열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임시총회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을 할 수가 있고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에 대해서 미리 안건을 게시해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첫 총회이기도 하고 좀 바빠가지고 그래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다음 총회부터는 받을 예정이고요. 총회 불참시에는 게시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표 선거가 이번에 있었죠. 대표의 역할은 운영과 활동을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임명과 해임권을 갖는다. 단체 내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임기는 2년 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저희 상시적인 활동을 결정하고 추진하며 각 모임을 주관하는 운영위원회고요. 정기 모임을 주관하고 각종 소모임 운영을 관리하고 대표 당선일 기준으로 2년간의 임기를 가집니다. 저희가 오늘 임원 공고 시간이 있을 건데요. 이 임원은 2년간의 임기를 가진 임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정기 모임이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고요. 회원은 모두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회원도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정기 모임에 한해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대 8,000원과 간식비 2,000원을 저희 행간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연화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대구 모임도 정기 모임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 뭔가 행간에서 지역 모임이 여러 가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지역 모임들도 다 정기 모임으로 이제 대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재정은 운영위원회가 통합 관리하고요. 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사용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 회비는 이제 매월 납부를 하는데 간호사 회원의 경우에는 1개월에 10,000원 이상,
여러분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회비 인상해 주셔도 돼요. 저희 상근비에도 부족하고 굉장히 활동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회비 인상을 만약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학생회원분들은 5천 원 이상 매월 납부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이번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대표 선거는 대표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이번에 다행히 대표 선거가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투표를 해주셔서 성립이 됐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대표 선거가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해서 이제 새로 대표를 뽑거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임시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는데, 만약 임시대표를 선출한다면 임기는 6개월 이내고요. 기간 내에 대표 선거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선거가 공고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표 선거 전에 이제 선거인을 고지하는 선거인 명부 작성을 하는데요. 선거인 자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요번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선거인 명부 안에 포함이 안 돼서 연락을 못 받으셨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선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기본으로 하고요.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투표한 회원 중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을 합니다. 2팀 이상의 후보가 입후보한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채팅에 이제 여러 가지 적어주셨는데, 회원의 권리는 저희 회칙 자료집에 보시면은 회칙 제8조에 후원회원의 자격 및 권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회는 후원회원에게 본회의 활동 보고와 회계 보고를 5년 1회 시행한다. 그래서 저희 2020년 활동했던 오늘 정리된 내용들을 후원회원분들께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팅창에 있는 말대로 단체 소식을 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픈 세미나, 비회원에게도 공유된 그런 모임에는 후원회원분도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정기 모임이나 대표 선거에는 후원회원분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획득 설명은 우선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진선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11조에서 안건의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저희가 총회 안건을 게시를 하고 나서 구글 폼 같은 형식으로 이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혹은 이제 주관식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쵸. 안건마다 받으려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처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미리 게시를 해서 구글 폼으로 미리 받을 거예요. 이제 질문은 약간 오늘처럼 그런 거거든요. 활동 보고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활동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총회 전에 미리 해놓는 거고요. 총회 때는 이제 이미 받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께 진행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임원과 함께 활동을 할 행간 부서를 먼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 행간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뒤에서 조직도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 국이 있고요. 기획국은 정기 모임, 총회 등 회의를 준비하고요. 특별 기획이라든지 소모임에도 관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대회국은 언론 대응을 하고 일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간 대표 휴대폰도 대회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국은 회원 관리, 회원의 가입이라든지 탈퇴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요. 회원 상담도 담당합니다. 정책국은 정책 및 회원 교육에 대해서 담당하고, 총무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결산 보고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회계에 대해서 담당합니다.
홍보국은 SNS, 홈페이지, 소식지, 유튜브 등 행간을 홍보하고 저희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대표가 여기에 또 이렇게 스포가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대표님 밑에 저희가 6개의 국으로 일단 행간을 조직하였고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국은 운영위원만 적혀 있습니다. 각자 활동하고 싶은 국을 정해서 행간 활동들을 할 일반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함께 행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많이 기르면서 저희가 원래 행간에 대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그 목표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아요. 결과를 발표드릴게요. 저희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대표 선거 결과는 총 저희가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인 160명 중에 110명이 투표를 했고요. 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68.7%였고 찬성이 압도적으로 104명, 그래서 94.5%, 반대가 6명으로 최정화 선생님께서 대표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은 대체 어떤 선생님이신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간준이의 상근 간사님으로 활동을 하셨었고 간준이 소식지 참간호의 편집부 활동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립의료원에 근무를 하셨었고 을지병원에도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간 창립 멤버 및 운영위원이시고 인사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속초 보강병원의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의 발언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매드프라이드에도 참여하신 활동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연결이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이제 공유를 중지하고 대표님이 되신 저희 최정화 선생님의 소감과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속초까지 선생님 축하해드리려고 왔는데요. 큰 선물은 못 준비했고 행간이 준비한 귀여운 화분을 보이시죠? 축하의 의미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생겼다. 와. 꽃다발도 주셔야지. 네, 꽃다발도 제가 서울에서 힘들게 가져왔는데 아직 잘 살아있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선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까 저희 딸아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대표들이 욕을 엄청 먹는데 보통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데 엄마 할 수 있겠어? 예, 저도 무슨 마음으로 그 추천을 받았을 때 무슨 마음으로 수락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말 겁 없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건데요. 한 2017년 즈음이었나 예전 간주님 활동을 같이 하셨던 이제 그 동기로부터 필요하지 않겠냐 제안을 받고 서울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지가 그 몇 년 잘 됐네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총회 자료집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발전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 행간이 몸집도 키워야 되고 이제 능력도 더 키워야 되고 어쩌면 뭐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아는 것도 사실 많지 않은데 제가 17년 공백을 가진 이후에 14년경에 이제 병원에 그 재취업을 한 경력 단절 간호사예요. 그런데
주로 이제 근무했던 병동도 이제 폐쇄된 정신병동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지금 일반 병동에 근무를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면서 간호 업무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배우는 신규 간호사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지금도 액팅 뛰고 있습니다. 가끔 어쩌다 차지하고, 이런 간호사가 행동하는 간호사의 대표라는 것이 어쩌면 행동하는 간호사의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간호사들이 많이 주고받는 이제 대화 속에서 못 알아듣는 용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네이버 막 뒤져가지고 이게 무슨 기계지 이러면서 찾아볼 정도로 현장의 감각이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런 대표를 사실 여러분들이 뽑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간호사 및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그런 움직임의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지금까지 몇 년째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 나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고민하면서 뭐 임기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딛고 사실 지금 저 한 사람이 뭐 하는 일이 아니라 총회 준비 과정도 그랬고요. 지금 운영위원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는 말아달라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예. 아무튼 우리나라의 그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그 작은 모래알 같은 존재일지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역할을 다할 것이고 지금 2년여 동안 이민아 간사님의 역할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장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대표님이 생겼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대표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한 말씀 들어봤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 단절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더 행간의 대표로서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레크레이션 타임이고요.